발표자 김재동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저도 이제 마지막 학기이기도 하고 이제 프로젝트 제가 주제를 잡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여러 컨퍼런스들을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카이 논문에도 좀 그 HCI적인 논문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카이 논문도 좀 읽어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 저희 팀 미팅 때 정진군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인터랙션 간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그, 그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로 이렇게 감상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 현재 어디까지 그 카이 논문을 보던 도중에 그와 비슷한 논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HCI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되었고 여태까지 현재 어떻게 됐는지 가장 최근 2014년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인 컨셉은 혹시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나오네. 저는 동영상을 가져. 아이고. 이 광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한창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그, 그 드래그하는, 예, 그런 형태의 인터랙션에다가 이제 갤럭시 S2는 좀 새로운 걸 넣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공간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그때 이게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때 당시에는 이거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큰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논문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왔고 이 논문이 이전에 있던 아이폰에서 인터랙션 하는 것보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그 공간상에서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였고 어떻게 더 유저 테스트를 해봤더니 좋았더라 라는 식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안 나도 네 지금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다들 아시죠? 현재 지금 사진 같은 거 인터랙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플리킹 이런 식으로 플리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외부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지도를 찾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하시는 게 이제 다들 네 이게 영상을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 네, 네 이게 그래서 저도 들리게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폰 인터랙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간상에서 매핑을 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랩에서 아시게 저기 IR 볼 같은 걸로 네, 외부 센서를 이용해서 위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그거 뒤에 리미테이션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뒤에 보시면 IR 카메라.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약간 실망했던 게 그 구현을 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뒤에 이제 뭐 가속도 센서 내부에 있는 것들로 다 해봤는데 정말 부정확하더라. 뭐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인터랙션 환경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프랙티컬하게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네. 뭐 저런 게 이제 그 논문적으로 저런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재밌는 거는 이게 그냥 사용자가 봤을 때는 저것도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쳐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일단 가장 예전에 나왔던 1994년도에 이 팜튼 컴퓨터, 자그마한 컴퓨터를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이미지를 감상하거나 어떤 저런 컨셉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예전의 논문이고 그 다음 논문이 2013년도 이게 모바일 HCI라는 학회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지금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과 가장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상에서 감상한다는 건 똑같은데요.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이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이 움직이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른다거나 했을 때만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게끔 하는 이런 유저 인터랙션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작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요거를 공간에서 어디에 이미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이 논문이 아이패드로 찾는 것보다 굉장히 느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발표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로 찾는 것보다 자신들이 제안한 공간상에서 움직이며 자기가 원할 때만 공간상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 제한하는 방법이 아이패드보다 좀 더 빠르고 사용자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적으로 일단 어떻게 프로토타이핑을 했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공간과 매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 거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축으로 움직이게 하는 형태. 그래서 기준이 원형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픽스드 플래너 매핑이라고 해서 어떤 면 단위로 레벨과 움직이는 걸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매핑 로컬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매핑하는 걸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매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프리 유저 테스트를 한 5명 정도 해보고 이전 논문들을 조사해본 결과 이 방법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 채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했던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자가 이 공간상의 인터랙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큐 같은 거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저 클러치 이게 꽉 움켜쥐는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인터랙션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또 구현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핸드폰에 어떤 다른 센서 핸드폰을 이렇게 쥐는 형태에서 쥐게 되면 어떤 햅틱 같은 피드백이 와서 움직이게끔 하고 싶었지만 그것까지는 구현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이게 인터랙션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게끔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이전에 발표했던 곳이 있었던지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줌 확대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요. 보시면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을 가까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프리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멀리 갈수록 확대되는 거를 더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수록 확대되는 형태로 줌 디렉션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하는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많이 줌이 되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정말 빨리 간다고 너무 이렇게 훅훅 움직이면은 바운더리 공간에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미지 움직이면 이렇게 스프링 튀듯이 바운더리 조건을 주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맨 오른쪽, 맨 왼쪽이 가장 큰 이미지고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 경계를 저기 가서 멈추게끔 저 바깥을 넘어가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 테크닉이 이전 거보다 만족스러웠냐를 체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빠르게 인터랙션을 우리가 목적하는 인터랙션을 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그 설문지를 받아서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리커트 척도 같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가지의 변인을 무슨 변이죠? 하여튼 변인을 실험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내비게이션 테크닉에서 터치로 하는 것과 공간상에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타겟 비지빌리티는 저희가 지금 어떤 공간을 보고 있을 때 멀리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화면 안에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다거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이,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할 거나 아니면 더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냐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큰 사이즈,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사용자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인으로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 한 손으로 움직이고 되게 굉장히 가벼운데 공간상에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타블렛인데 키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타블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성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공간상에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실험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논문을 보면은 다른데 왜 기분 나빠? 여자가 못한다는 거야? 네, 여자가 더 못합니다. 네, 굉장히 인식을 좀 잘 못한. 네,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좀 맞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다 레퍼하는 논문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레퍼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끄덕였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게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레퍼하는 논문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레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상관없었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넘어가? 나 방금 아니 그런 애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말씀하신 이제 야외 환경 이런 것들을 도메인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야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디자인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 적은 곳, 여러 피지컬로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거를 굉장히 다 도메인을 쳐내고 자신들이 이런 환경에서 하겠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랩 환경, 그리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핸드폰을 내가 인터랙션 하고 싶다라는 큐를 어떤 피드백을 받는 형태가 아닌 어떤 내가 그냥 단순히 터치만을 해서 인터랙션을 하고 싶다라는 큐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또 나와 있는데 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제 실험 방법은 40명의 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언페이드 이런 것까지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나오고 남자와 여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의 여자, 남자를 뽑았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는 23살,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 블라인드니스가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타블렛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기의 논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위함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타블렛에 대해서 그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터치 인터랙션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을 때 오히려 그 베이스라인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타블렛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편의는 터치와 공간, 자신들의 인터랙션, 자신들의 제한한 인터랙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들이 여러 제한을 걸 만한 환경, 젠더, 디스플레이 사이즈, 타겟 비저빌리티,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이용을 해서 얼마나 우리 것이 효과적이고 사용자한테 만족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든 거는 이제 일단 뭐 다들 보시면 그냥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실내,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상의 카메라는 12개나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에 6개의 스티커를 붙여서 위치를 판단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손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 외부에 달린 형태로 IR을 4개를 달아서 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폰이니까 오브젝트 C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인데요. 처음 그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실험의 목적이 뭐고 절차는 어떻게 될 거다.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문서상으로 알려주고요. 모이게 되면은 잠깐 터치엔 이미 익숙한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이제 어떤 그 자신들이 제안한 공간상의 인터랙션 하는 것들을 약간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줍니다. 근데 그 시간은 5분 안으로 굉장히 짧게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게 테스크 영상인데요. 테스크 영상 종이에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빨간색이 타겟이고요. 녹색이 도착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맞진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이것도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에 따라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 없는 경우에는 오프 스크린이기 때문에 줌 아웃을 해서 어디 있는지 찾고 가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제 생각엔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해서가 또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 다른 조건을 줘서 화면에 다음 내가 갈 곳이 화면에 보인다, 아니면 혹은 안 보인다, 2가지 조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걸 8방향으로 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한 번 더 가서 12개의 펜 방향, 그리고 줌과 줌아웃을 하는 5개의 방법에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한 사람은 적어도 120가지의 태스크를 진행하게끔 실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굉장히 설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도 밑에 보시면 이제 줌에 관련해서 8가지 태스크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한 사람당 무조건 128가지의 태스크를 진행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문지를 줘서 리커트 척도로 1점부터 7점까지 해서 1점이 제일 안 좋은 거고 7점이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인터뷰를 해서 어땠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코멘트를 받는 형태로 해서 피드백을 받는 프리 코멘트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절트인데요.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퍼포먼스 데이터는 이제 공간상에서 인풋 정보는 로우 데이터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매 30Hz로 계속 정보를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측정하고 각 태스크마다 시간도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터치도 마찬가지로, 근데 터치는 그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로깅을 해서 로우 데이터를 모았고, 온스크린 포지션이 이미지가 사람의 이미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했고, 터치 인풋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모두 다 특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맨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이 결과가 일단 총 시간입니다. 그 사용자가 태스크를 그 실험을 진행하는데 총 시간이 그 오른쪽 그 공간상에 있는 게 터치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빨랐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 그 왼쪽 그 타블렛과 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시만요. 그것도 그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공간상에서 하는 게 타블렛이건 폰이건 간에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훨씬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각각에 걸리는 시간들을 측정한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태스크 하나하나 걸리는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제안한 공간상에서의 움직이는 제안한 인터랙션이 훨씬 더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요소는 보시면은 이 가운데 그림과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하시면은 요 맨 오른쪽 그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온 스크린과 오프 스크린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화면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고 아이패드건 상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어디로 바로 가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화면에 타겟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오프스크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타블렛에서 좀 더 빨리 찾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클루전에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화면이 커서 네, 화면이 커서 인터랙션 하는데 네, 좀 더 빠르게 점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사람이 좀 더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콘클루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공간상에 저희가 제시한 방법,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전에 있던 아이폰에서 이미 했던 방법인데요. 이거는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랙션을 하겠다라는 큐를 몇 번을 주는가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이폰에서 얼마만큼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느냐를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온스크린에 1에 가깝다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1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화면에 보이는 경우 한 번만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멀리 있는 경우에서도 뭐 거의 줌 아웃 했다가 줌 인 한 번만 하면 되는 형태로 굉장히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또 나오지만 이 인터랙션을 내가 했다 말았다 하는 어떤 디스크릿한 이벤트가 적을수록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라는 거를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유저빌리티를 결과로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부분에서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보시면은 뭐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뭐 여기 나온 빨간 점에 있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유저 경험적으로 좋았다. 뭐 줌 같은 거 할 때 이거보다 이렇게 아이폰으로 하는 것보다 공간사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더 프리 커멘트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사람들은 아이폰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있는 걸 바로 쓰다 보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이폰에 이미 있던 인터랙션과 지금 제안한 공간상의 인터랙션을 비교를 했을 때 아이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람들은 공간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이런 피로도도 조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숄더랑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피로도가 있었으며 이제 그 공간상의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런 부분의 인터랙션을 이런 근육들을 더 많이 쓰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더 힘들었고 근데 되게 이 논문에서 또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그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핑거로 움직여서 피로도를 느낀 사람보다 더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피로도를 적게 느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큰 근육을 써서 그런 건지 이게 더 쉬운 건지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니까 네, 이렇게 나온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같은 경우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영향을 미친 게 그 오프 스크린의 타겟이 어디 있는지 줌과 줌인 줌아웃이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관련한 건 남자가 전체 영역에서 남자가 더 빨랐기 때문에 어떤 그 보정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도 재밌었던 게 자신들은 이렇게 그 터치하는 클루를 넣었던 이유가 어떤 편하게 하라고 그 인터랙션을 시작하게 하는 그 클루를 넣은 이유가 편하게 하라고 한 것인데 어떤 그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 누른 상태로 멀리 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터치하는 클로가 그 값이 적은 이유는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작은 이유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는 속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나중에 배우는 사람이 쉽게 배웠으니까 이제 나중에 노인분들이나 이제 손가락이 아프거나 없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그래서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모터 스페이스, 모터 스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터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모터 스페이스는 이제 사람이 이 힙부터 가슴까지 굉장히 손이 움직이기 좋은 위치라 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손가락보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스킬스는 이 사람 머슬 시스템에서 그 이런 플리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해도 충분하지만 이제 펜 같은 경우 이제 키우고 줄이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가락보다 이 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이 근육이 훨씬 더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테이션인데요.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근데 왜 우리 것이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 결과가 무조건 좋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이폰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그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속도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사람마다 이 퍼포먼스가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티베이티브 돼서 이거 되게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해서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온 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어떤 기름기가 묻어서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번 닦아줬는데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을 이렇게 움직이던 경우에 그 불규칙하게 터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약간 좀 실험에 오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밌던 케이스가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분의 여성분들은 손가락이 길어서 터치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사람들. 네. 네, 손톱이에요. 네, 손톱이 길어서. 네. 네, 손톱이 길어서 그렇다는 데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원인들이
우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빠르고 효과적이고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왔는데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익스터널 센서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통 이런 인터랙션이 발생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도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어떤 절대적인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좌표로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과 잘 매핑이 되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그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이로스코프나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했을 때 그거 방법이 있었고, 또 페이셜 트래킹을 해서 얼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모두 다 좀 부정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실내 환경에서 익스터널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큐를 주는, 인터랙션 하겠다 큐를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치 베이스드로 되어 있는데, 터치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점이 일단 이 논문에서는 피드백이 오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제 화면을 봐야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핑거로 화면을 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후에 우리가 이거를 터치와 공간상의 인터랙션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터치 말고 다른 센스 택티 클러 저런 어떤 클러치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 게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빨랐다. 이전 아이폰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거에 더 좋거나 괜찮다라는 만족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이거가 짱이다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미 있는 아이폰에 있는 그런 것들에 어떤 보완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차후에 어떤 센서가 더 좋아지면은 아예 이 자신들의 인터랙션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줌과 펜만 있었는데 어떤 선택하거나 새로운 인터랙션을 추가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상에 있는 거를 터치와 조합을 해서 하면은 새로운 인터랙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줌 기능을 맨 처음에 네, 줌 기능 셋업에 대한 이렇게 설계에 대한 가설 같은 게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두 손가락으로 했을 때 줌 기능이 조금만 더 최적화가 될 수 있다면 네. 결과가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줌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속도를 말씀하시나요? 속도가 되면서 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에서 확대하는 형태로 제공을 한 것 같거든요. 아니지, 네, 그거, 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맞춰서 그거, 줌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공간상에서 하는 게,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공간상으로 굉장히 해보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요소도 넣거나, 근데 그런 요소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터치에 대한 어떤 네, 보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터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궁금한 점인데 스페셜 그래서 아까 다이나믹하게 이제 랩핑한다고 했잖아요. 랩핑할 때 스케일 팩터가 뭐지? 이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서 집에서 이만큼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그냥 되게 좋은 질문 같거든요. 이게
훅훅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익스포넨셜로 이게 사이즈를 그 줌인 줌 아웃 했다는 것도 그냥 유저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았더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좀 아쉽거든요. 그게 지금 그 승화 군이 말씀한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아마 그래도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 공격받기 좋은 부분이라 그 부분도 네, 논문에 좀 더 완성도 높은 논문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러 진짜 이 아이폰으로 터치하는 거는 스케일 팩터 되게 작게 해갖고 여러 번에 확대되고 이렇게 만들면은 네, 결국 지워질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